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큰 재산을 가진 미혼 남자라면 마땅히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그런 남자가 이웃이 되면 그의 감정이나 생각을 알지 못하면서도 이 진리가 워낙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네 딸 중 하나가 차지해야 할 재산으로 여긴다. 큰 재산가인 빅리 씨가 네더필드에 이사 오자 베넷 부인의 모든 관심은 빅리 씨에게 집중되었다. 빅리 씨는 무도회장 안에서 제인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였다. 하지만 빅리의 친구 다하시는 무뚝뚝하고 비사교적이며 춤도 추지 않았다. 빅리가 다하시에게 춤을 권하며 미인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다. 다하시는 엘리자베스를 잠시 바라보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시선을 돌리며 차갑게 말했다. 그럭저럭 견딜만은 하지만 내가 끌릴 만큼은 아니야. 이 대화를 엿들은 엘리자베스는 다하시를 오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후 네더필드에 방문했던 제인이 병이 나자 엘리자베스도 제인의 병간호를 위해 네더필드에 머물게 되었다. 다하시는 엘리자베스가 예쁘다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불현듯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비버마리만치 영리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또한 그녀가 밝고 명랑해 보인다는 점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매너가 상류 사회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안에 여유 넘치는 장난기가 섞여 있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하시는 지금껏 여성에게 매료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진심으로 엘리자베스의 천박한 가족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자신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처했을 거라고 믿었다. 그는 어떤 호감도 함부로 내보이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고 괜한 희망을 심어줘서 그녀를 우쭐하게 만드는 일도 결코 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엘리자베스는 민병대의 장교 위컴을 만나 가까워졌다. 위컴은 다하시가 상대의 재산과 지위에 따라 행동하는 오만한 사람이라고 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다하시 집안의 집사였으나 자신은 다하시에게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다. 이로써 엘리자베스는 다하시를 더욱 오만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네더필드에서 무도회가 열렸다. 엘리자베스는 위컴을 만나 마음껏 춤추고 싶었으나 그를 찾을 수 없었다. 다른 장교와 춤이 끝났을 때 갑자기 다하시가 나타나 춤을 청하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얼떨결에 그 청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위컴에 대해서 말하자 다하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무도회가 마치자 베넷 부인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했다. 큰딸이 의심의 여지 없이 네더필드의 안주인이 되리라. 그러나 다음 날 네더필드로부터 제인에게 편지가 왔다. 빅리 씨가 곧바로 런던으로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다. 제인은 빅리 씨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낙담했다. 베넷가의 상속자인 콜린스가 엘리자베스에게 공식적으로 청혼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콜린스는 엘리자베스의 친구 샬럿과 결혼하였다. 샬럿이 사는 목사관에 방문을 한 엘리자베스는 캐서린 귀부인의 정찬 모임에 초대받았다. 캐서린 귀부인의 저택에 피츠 윌리엄 대령과 다하시가 도착했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는 서로 통상적인 가족의 안부를 묻기만 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피츠 윌리엄 대령으로부터 제인과 빅리의 관계가 다하시 때문에 어그러졌다는 사실을 듣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엘리자베스가 정원을 산책하던 도중 뜻하지 않게 다하시와 맞닥뜨렸다. 몇 분간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몹시 동요된 모습으로 다가와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허사였소. 지난 몇 달은 나에게 고통이었소. 나는 당신을 만나러 일부러 여기에 온 거요. 부디 나의 청혼을 허락해 주시오. 엘리자베스는 너무나 놀랐다. 그를 쳐다봤고 얼굴을 붉혔고 의심했고 그리고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일말의 고려도 없이 거절했다. 언니의 행복을 파괴한 장본인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에 다하시의 얼굴빛이 돌변했다. 엘리자베스는 위컴에게 들은 다하시의 성품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당신과 결혼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엘리자베스 양의 생각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 말과 함께 그는 황급히 가버렸다. 그녀의 마음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끔찍하게 동요했다. 다하시 씨에게 청혼을 받다니, 그가 여러 달 동안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다니, 빅리와 언니의 결혼을 막았던 반대 이유가 신분 차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바랄 만큼 자신을 사랑하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2장의 편지지에 빽빽한 글씨가 가득 차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읽고 나서 자신이 몹시 부끄러워졌다. 자신이 매우 편파적이었고 편견을 품었고 어리석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엘리자베스는 펜벌리 저택에 숲이 나타나자 마음이 다소 심란했다. 마침내 초소를 지나 저택 경내로 들어섰을 때에는 가슴이 크게 요동쳤다. 펜벌리 저택에서 사람들에게 개방된 곳을 모두 둘러본 뒤 그들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때 느닷없이 이 저택의 주인인 다하시가 불쑥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곧 2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양볼이 시뻘겋게 물들었다.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다가와 완벽하게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수치스럽고 속상해서 어쩔 줄 몰랐다. 이곳을 방문하다니 그에게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까. 그러나 다하시는 엘리자베스를 펜벌리에 초대했고 자기 여동생을 소개했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오만함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혐오감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에게 혐오감이라 부를 수 있는 마음을 품었다는 게 부끄러웠다. 그의 훌륭한 성품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존경심이 생겼다. 무엇보다도 고마움이 컸다. 그를 거절하면서 그녀가 보인 무례한 태도와 온갖 부당한 비난을 전부 용서할 만큼 아직도 그녀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마움이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집에서 온 편지가 도착해 있었다. 동생 리디아가 위컴과 함께 도피 행각을 벌였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찡그리는 다하시의 얼굴을 보며 엘리자베스는 그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차렸다. 가족의 약점이 이런 식으로 입증된 셈이니 그를 비난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비참하고 슬펐다. 그리고 그와 다시 만날 가능성이 더 이상 없어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와 함께라면 참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마침내 리디아와 위컴이 결혼하여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이들의 결혼 비용을 다하시가 대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답할 길 없는 사람에게 은덕을 입었다는 생각에 엘리자베스는 몹시 괴로웠다. 리디아를 되찾고 평판을 지킬 수 있었던 일, 그 모든 일에서 그에게 신세를 졌다. 그녀는 자신이 키워온 온갖 무례한 생각들, 그리고 그에게 퍼부었던 온갖 불손한 말들을 진심으로 후회했다. 마침내 빅리 씨가 네더필드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제인에게 청혼하였다. 그리고 다하시가 엘리자베스에게 두 번째 청혼을 하였다. 당신의 마음이 지난 4월과 같다면 그렇다고 말해줘요. 저의 사랑과 소망은 변함없습니다. 단 하루도 당신과 헤어져 있고 싶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는 4월 이후 자신의 마음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의 고백을 고맙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매 순간 그의 사랑이 더욱더 귀하게 느껴졌다.